네, 안녕하세요. 자,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흐름, 글쎄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지금 하락한 마감으로 끝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가지고서는 오늘 어떤 모습이 이어졌는지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성에 대한 거 당연히 중요한데 그 방향성, 상승, 하락, 그 방향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인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인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수급은 개인이 매수하는 것보다 좋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실 겁니다. 저 역시 뭐 수급만 본다라고 하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관과 외인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다라고 하면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많이 상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분명히 남들보다 조금 그러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빠른 손절과 빠른 대응을 통해서 손실을 줄인다든지 또는 손실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평단을 낮출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외인이 매수하기 때문에 나는 얼마를 빠지던 상관없이 그냥 홀딩할 거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차이가 무엇인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죠, 잘 아실 겁니다. 부동산은 매매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렵죠. 물론 매매가 잘 되는 지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놓고 오늘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뭐 잔금을 치른다든지 뭐 그러한 뭐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죠. 그렇죠? 팔 수 있지만 빠른 매도 이후에 다시 가격이 낮아지는 부동산은 딱 가격에서 정해진 상태에서 바로 주가 그러니까 빠지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어 1억짜리가 갑자기 뭐 8천만 원이 된다든지 그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라는 것은 뭐 만 원이 갑자기 8천 원으로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죠? 만 원에서 빠지면 손절 또는 부분 손절 그 다음에 어떻게 8천 원에서 뭐 잡는다든지 이러한 전략을 충분히 세울 수 있다. 비현실적이다,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 해보셨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단기적으로 보는데 그 위치와 흐름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대응이 필요하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제가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뭐 6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거의 비슷하게 끝날 것 같아요. 갑자기 어떤 뭐 기사 뉴스가 뜨기 전까지는 지금 비슷하게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뭐 이렇게 나무판 얇은 나무판에 뭐 스프링 그리고 누르면 어떻게 이 스프링이 자 튀는데 나무판이 깨지는 쪽으로 툭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변동성이 없었어요. 없다가 이번에는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위치다라는 거죠. 지금 음봉인데 뭐라 그랬죠? 갭 상승 후 주가를 뺀 음봉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진 게 아니다. 다른 자리에 비해서 어떻게 빠진 게 없어요. 음봉 숫자에 비해서.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번에도 음봉이 나와도 뭐 좀 조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비유를 한 이 스프링은 T죠. 물론 4%가 많이 빠진 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동안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의 모습을 보면 많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에 대한, 그리고 원리와 위치와 흐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자, 이거를 빠지는 것에 있어서 대응을 안 하시는 분들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시는데, 4% 수익 내기가 쉽습니까? 예, 쉬우신가요? 이자를 정확하게 매수해서 4% 이상 수익 내는 게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수익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손실을 4%를 줄일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4%가 될지 3%가 될지 10%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마감상으로 봤을 때는 4%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모습 충분히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토요일 날 말씀드렸던 그 내용, 뭐 판을 눌러서 스프링이 튄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분봉 가볼게요. 자, 분봉으로 가는데 보합에서 시작을 하죠. 보합에서 시작을 하죠. 여기 위치. 자, 여기입니다. 종가, 그리고 시가죠. 그러면 지금 판 스프링이 어디로 튀었죠? 어디 판? 자, 위쪽인가요? 아래쪽인가요? 판이 깨진 게, 갈라진 게, 아래쪽 판이 갈라졌죠. 시가를 지금 돌파를 해서 올라간 게 아니라 확실하게 어떻게 깨지기 시작을 하니까 한 번에, 자 보세요. 제가 왜 스프링을 비유를 했는지를, 자 오늘 이게 오늘 1분 봉이에요. 자, 여기 끝이죠. 1분 봉을 쭉 돌려볼게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가장 길다. 뭐가? 음봉이 한 번 그냥 강하게 튄 거예요. 밑으로 그냥 밀었다. 그리고 나서 깨지니까 밑으로 계속 하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뭐 이동평균선의 뭐 이평선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 위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근데 제가 단순하게 지금 위치에 대해서 이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좀 방향이 잡힐 수 있는 부분인데라고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이동평균선을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20선이 깨지고 5일선이 밀리겠죠. 당연히 오늘 좀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너도 나도 매도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하방으로 꺾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지지를 일단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0만 6천 원과 10만 4천 원에 대한 부분을 지진했어요. 지진을 해줬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자,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로 돌파를 해서 올라갈 거냐, 이 자리를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깨기 시작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이거를 30분 봉에 예전에 제가 체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위치상의 흐름을 보면 10만 4천 원과 10만 6천 원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치에 어떻게 정확하게 한 200원 차이 뭐 터치한 거는 아니지만 그 위치에 와 있다. 그러면 이 위치가 깨지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지금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방 쪽으로 봐야 돼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이냐 하락이냐 하나만 선택을 해라. 양쪽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하라 라고 하면 뭐죠?
예, 당연히 일단 하방으로 봐야 돼요. 올라오면 그때 말이 바뀌겠죠. 왜? 기준 자리가 있고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이 위에서 크게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를, 자, 이탈을 하죠. 그럼 이탈한 순간부터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지를 하고 올립니다. 그러면 지지하고 올리지만 어떻게 이 위치를 돌파를 못하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하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일단 하방으로 보는 겁니다. 하방으로 보고 이 단기 위치 돌파하면 상방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돌파를 하게 되면 12만 돌파하게 되면 다시 전체적인 흐름이 상방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예, 조금 아쉬움이 있게 지금 시작을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하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예, 지지는 했지만 하방으로 하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지지받고 올라온다. 지금 지지 라인이죠. 지지받고 올라오면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급은 분명히 좋다. 아까 서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은 분명히 좋지만 주가는 분명히 빠지는데 이걸 그냥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외인 수급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세력은 자금이 적다? 많잖아요. 그죠? 많으면 빼면 뺄수록 유리하다. 세력은. 자, 그래서 외인이 세력이다라는 게 아니라 외인이 매수 그리고 외인이 세력이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속 올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올리더라도 주가를 흔들면서 어떻게 개인들이 막 달라볼 수 있는 붙는, 예, 그런 위치에서 상승시켜 주면서 떠넘기겠죠. 근데 그 작업이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예, 분명히 지지 라인이에요. 자, 어, 오늘 이 종가상의 흐름, 자, 그리고 1봉상, 30분 봉상 이전에 계속 설정했던 가격에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일단 지지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등도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이 오늘 상승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하면 하방, 반등이 나와도,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지, 예, 이런 거 간단하게라도, 예, 좀 알아주신다라고 하면 대응도 되지만 이 위치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단순하게 예, 이평선 이탈했기 때문에 빠졌구나, 그게 아니라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예요. 흐름을, 이렇게 흐름 자체를. 그러면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